B단계에서 유형 9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죠. 유형 9번에 있는 거 549번 문제입니다. 549번 문제는 그냥 함수 연산하는 거죠. 합성함수의 연산 문제인데 fx 같은 경우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gx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된답니다. x가 0보다 작으면요. 문제에서 시키고 있는 거는 g 합성 f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는 거, 그리고 f 합성 g에다가 4를 대입해서 요거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달래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저거를 딱 갖다가 찾아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겠다. 얘부터 먼저 하면요, f에다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거기에 3을 더하면 여기까지 연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g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g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g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요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x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있는 요거의 연산의 결과는 몇 나오냐면 14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f 합성 g4를 구해보면, g4 뒤에 거부터 한다 그랬죠. g4 구해보면은 4를 위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몇 나와? 4, 4, 16에다가 2 빼면 14가 나오네요. 그 14를 f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지. 14를 f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뭐 10 이렇게 나오면서 답은 24가 되겠다. 그냥 단순한 연산 문제니까요. 합성함수 연산하는 거 뒤에 거부터 하나씩 차분히 대입하면서 찾으시면 된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연산 쭉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555번에 나와 있는 거. 555번에 보시면요, fx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b라고 쓰여져 있고요. gx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c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f에다가 g를 이렇게 합성을 한번 해봤더니, f에다가 g를 합성해봤더니 4x 플러스 7이라고 돼 있고요. f1은 3이라고 했을 때 블라블라 해서 a, b, c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한번 직접 써봅시다. 직접 f 합성 gx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거 말 뜻은 f 안에다가 gx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요 뒤에 거 연산 끝난 거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gx라는 그 연산의 결과가 뭐냐면 x 플러스 c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x 플러스 c가 이제 요 x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저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플러스 c를 집어넣는다. x 플러스 c를 저 x 자리에 집어넣으면 a에다가 x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써지겠네. x 자리가 x 플러스 c. 그럼 이거 정리하면 ax 플러스 ac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찾을 수 있는 게 이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4가 되는 것 같고요. a는 4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4니까, 여기가 4니까 b 플러스 4c. a가 4니까요. b 플러스 4c. 이게 몇이 나오냐면 7이 나오는 이런 구조죠. 근데 f1이 3이래. f1이 3이라 그랬으니까 1 여기다가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죠. 근데 a가 4라고 나오셨어. 그러니까 b는 몇 나오는 거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다.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8이고, 그러면 c는 2가 나오겠네. a는 4, b는 마이너스 1, c는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합성함수 만드는 거죠. 합성함수는 그냥 그 식 안에다가 함수식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 이것도 단순한 구조의 문제야. 중간중간에 이거 대표용 풀 때요, 멈춰놓고 너님들 문제 풀면서 따라가시는 게 더 좋을 거야. 뭐 그냥 푸는 거 한번 쓱 보는 걸로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켜놓고 보다가 대표 문제 푸는 거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밑에 거 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다 풀고 나서, 풀 수 있는 거 웬만큼 다 풀고 나서 다음 유형 푸는 거 쳐다보고 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겠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음에 56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합성함수 연산시키는 겁니다. fx 같은 경우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gx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1이고요.
거기에다가 G 합성 HX라고 하는 애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FX랑 똑같대. 이걸 만족하는 HX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얘는 HX를 G에다가 집어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뜻이 이거잖아. G에다가 H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요 HX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G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요 X 자리가 HX가 되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 뭐가 나와? 2H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 fx랑 똑같다. fx가 뭐다? 2x제곱 마이너스 3 이게 fx니까 남은 거 정리잖아요. 2hx는 2x제곱 마이너스 4죠. 1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hx는 뭐가 되는 거다? 양변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단순하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미리 하나 얘기를 좀 하자면 561번도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561번 치환하는 건데 f에다가 2x 플러스 7을 집어넣었더니 4x 플러스 4가 된대요.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게 fx를 구해달라 그랬지. 그러면 이건 약속을 하나 해야 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를 그냥 하나의 x로 쓰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를 t로 치환을 해. 2x 플러스 7을 뭘로 치환한다? t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이 x는 t-7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2x 대신에 t-7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ft라고 하는 애는 ft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 2 곱해주면 되니까 2t-14에 플러스 4니까 2t-10이라고 써집니다. 여기 두 배만 해서 4 더해주면 되죠. ft가 2t-10이라고 써지면 저 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fx는 2x-10이다 라고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ft가 2t-10이면 fx를 2x-10이라고 쓰실 수 있다고. 이게 문자 간의 관계 때문에 쌤 치환했던 건 원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는 거지. 여기 안에가 한 덩어리로 정리가 되길 바랬던 거니까 그냥 문자 t를 쓴 거지. 저건 도구일 뿐인 거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써진다고요, 식이. 이게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요 x 대신에 2x 플러스 7을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7을 딱 갖다 집어넣으면 얘 식이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합성함수에서 뭐만 해봤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해봤어. 요 x 자리에 2x 플러스 7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해봤거든. x 자리에 2x 플러스 7. 근데 거꾸로 이제 여기를 x로 바꾸고 싶은데 2x 플러스 7을 이제 x로 놓고 하면 이게 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니까 또 다른 도구를 하나 사용한 것 뿐이야.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이거 x에 관한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문제 풀 때도 써먹으셔야 하는 거니까 꼭 알고 계세요. 치환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나서 하게 되는 게 564번이에요. 564번은 뭐 그래프 블라블라 주고 나서 564번 뭐라고 쓰여 있냐면 F 합성 F에다가 K를 넣어봤더니 이게 결과가 2가 나오는 상수 K가 뭐가 있니? 라고 돼 있죠. 그럼 쟨 해석을 이렇게 해. F에다가 FK 이렇게 연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2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어차피 저 식은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럼 저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에다가 뭘 집어넣길래 2가 나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F에다가 뭘 집어넣길래 2가 나오는 걸까? 그럼 거기에 있는 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함수는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와? 1 집어넣어야 2가 나오게 돼 있네. 1,1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2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지금. 그럼 보세요. F에다가 어떤 노란색 덩어리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온대. 그러면 저 노란색 덩어리는 뭐가 돼야 돼? 저 노란색 덩어리는 1이 돼야 되는 거지. F에다가 1 집어넣어야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1이 돼야 돼. 그래야 F1이 2니까. F1 말고 2 되는 게 없잖아요, 거기 그래프 상에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 FK가 1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요 노란색 덩어리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돼야 되는 거야. FK가 1인 거야, FK가 1.
그러면 상황이 또 이렇게 된 거지. F에다가 몇 집어넣어야 1 나오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F에다 뭐 집어넣어야 1 나오니? 거기 이제 보시면 F에다 뭐 집어넣어야 1 나와? 0 집어넣어야 1 나오지. 그러니까 K는 뭐 나온다? 0이 나온다. 저 관점 기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관점 기르는 거. F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크게 보시면 돼. 크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뒤로 쭉 넘어가시면 노가다 시키는 게 있습니다. 노가다. 열심히 연산 연습 시키는 게 있어요. 568번. fx가 x-1이라고 간단한 1차 함수로 주었고요. f1이라고 하는 건 그냥 f라고 하겠대.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f에다가 f의 n을 합성을 한 거다라고 할 거고요. 저 n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들이 대입이 가능하대.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건 f10에다가 9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약속. F1은 그냥 F라 그랬죠. F1은 그냥 F라 그랬어. F1은 뭐다? F1은 그냥 F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1, 2, 3, 4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F2도 한번 찾아보자. F2는 어떻게 되는 거야? F2는 뭐라고 써져? n 대신에 1 들어간 거죠, 지금. 그러면 F 합성 F1인 거잖아. 근데 F1은 어차피 뭐랑 똑같다 그랬다? F1은 어차피 뭐랑 똑같다 그랬다? F랑 똑같다 그랬다. 그럼 F2의 뜻은 뭐야? F랑 F를 합성한 거지. 그럼 F3의 뜻은 어떻게 되냐? F3의 뜻은 N 대신에 2 들어간 거니까 F랑 F의 2를 합성을 한 건데 F2가 얘네 둘이 합성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2번 합성을 한 건데 거기 앞에 한 번이 더 있지. 그러면 얘는 몇 번 합성한 거? 3번 합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합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합성한 거겠죠, 얘는. 10번 합성한 거에다 9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 그럼 나 이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F9부터 구해봐, F9부터. F9. F1의 9. F1의 9. F1의 9 같은 경우는 그냥 F9잖아. 그럼 9 대입하면은 뭐 나와? 8 나와. F1의 9는 그냥 8이죠. F9가 8인 거니까. 그럼 F2의 9도 한번 구해보자고. F2의 9. F2의 9를 구해보면은 우선 여기에다가 9 집어넣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9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건 뒤에서부터 연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연산한 결과가 뭐야? 여기까지 연산한 결과가 8이야, 8. 8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8을 또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집어넣으면 또 뭐 나와? 이번에 7 나오는 거죠. F3의 9는 어떻게 돼? F3의 9는 F3의 9는 여기에다가 이제 9를 집어넣는 거고 결국은 9를 집어넣어서 3번 연산을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2번 연산한 것까지 7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산한 게 7인 거 알거든, 7. 그러면 7을 다시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집어넣어주면 되지. 7을 저기다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규칙은 뭐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하면 할수록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F9는 8이고 F2의 9는 7이고 F3의 9는 6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씩 내려가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지. 그러면 F10의 9는 어떻게 되냐? F10의 9는 뭐 마이너스 1인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같죠? 저거를 계속 연산을 하다 보면은 써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하나씩 대입해 나가면서 일정한 규칙성 찾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예요. 사실 거기 박스 안에도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풉니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쭉 풀어주시면 되는 뭐 그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대입하면서 하나씩 나열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규칙성을 쉽게 찾으실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책이 쉬우니까 쉽게 나오는 거고 문제 따라서 거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규칙성 찾는 거 쉽지 않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다음에 572번으로 갑니다. 572번은 fx가 ax 플러스 b라고 쓰여져 있는 상태고요. f 역함수에다가 뭘 대입해?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f 역함수에다가 9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F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뭔가 나왔어.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거꾸로 제일 집어넣으면 뭐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게 나온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저 성질을 여기서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 F 입장에서는 거꾸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요거 집어넣었더니 요거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얘도 F 입장에서는 요거 집어넣었더니 요거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해보면 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게 3이래잖아. 그 다음에 2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2A에다가 B 갖다가 계산을 해서 더하신 게 는 9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변형하는 거,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형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거 알겠지? 이거 하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77번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577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더 공간이 더 필요하겠네. 577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 x가 뭐라고 나오셨냐? 정의역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공역 y가 뭐라고 나오셨냐면 y라고 하는 애가 a보단 크거나 같고 b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2x-3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에 뭐라고 돼 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때 a, b를 구해주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건 그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요 fx가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1대1 대응에 대한 1차 함수 직선에 해당하는 문제, 저건 앞쪽에 함수 파트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유형 문제죠. 앞에 있는 유형 문제인데 fx가 2x-3이래. 그러면 직선의 개형이 계속 증가하는 개형이야. 2x-3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 그래프를 1부터 5까지 정의역을 보래. 그러면 저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다? x는 1에서부터 x는 몇 가지? x는 5까지. x는 1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본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봐. 나머진 버리는 거예요. 나머진 없음. 나머진 없고 이렇게 버려.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의 공역이 이건데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의 공역이자 치역이 그냥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그 공역과 치역에 해당하는 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대 최소 생각하시면 돼요. 치역은 요게 치역이다 보니까 A가 지금 제일 작은 값이고 B가 제일 큰 값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요 그래프 상에서 Y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여기서 나오지. 그러면 요 점에다가 이 점을 찾아보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오셔야 된다? 마이너스 1이 A가 나오셔야 된다. 이게 Y의 최소값이잖아요. Y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 제일 위에 있으면 최대, 제일 아래에 있으면 최소니까요. 요 최대값을 찾으려고 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니까 5 들어가면 몇 나오니? 7 나오는 것 같아요. 5 대입하면 7이 나오죠. 그럼 요 7이 뭐가 나와야 된다? 7이 최대값 B가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7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역함수식 쓰는 게 또 나와요. 이제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거. 역함수식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다? 역함수식 구하는 거는 x, y 바꾸면 돼요. 사실은 역함수식을 문제에서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이때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역함수식을 일일이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귀찮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서 역함수식을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가끔씩 필요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역함수 식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역함수 식구하는 방법은 xy 바꾸는 거라 그랬죠. xy 바꾸는 건데 지금 여기에 y가 없잖아. 근데 애초에 저 식이 이 식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취급당하는 식이죠. 같은 취급이 되는 식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요 식에서 xy 바꿔주시면 역함수가 써져요. 근데 xy 바꾸기 전에 이거를 x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y는, 아니 3x는 y-a. 그래서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 a 여기 정도까지 정리를 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xy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xy 싹 바꾸면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a 이렇게 써집니다. 얘네들이 이제 같은 식이라는 거잖아. 이거 역함수가 얘니까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식이니까 a는 몇 나와? a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둘이 같은 식이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나와야지 둘이 같은 식이 되겠네. 그래서 친절하게 곱해서 답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찾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586번에 나와 있는 유형 17번 문제 역시도, 그냥 뭐라고 하셔야 되나? fx 같은 경우는 2x-4고요. gx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인데 결국엔 그냥 연산 문제예요. f 역함수에다가 g를 합성을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달래. 그러면 이거 연산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다? 뒤에서부터 하는 거다. g의 마이너스 3을 한번 구해봐요. g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가 지금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를 구하는 방법이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요 fx의 역함수를 직접 식으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너무 귀찮아, 과정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f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역함수의 성질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역함수의 성질상 f에다가 저 뭐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구조 아니겠니? 역함수 성질이라 그랬죠. 맨 처음에 역함수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던 거. f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온대. 그러면 거꾸로 역함수 입장에서는 f 역함수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뭐를 k라고 했다라고 하면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f에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대. f에다 k를 집어넣으면 2k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왜 이제 k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정리하면 k는 1이 되는 것 같네요. k는 1. 뭐 요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값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그 역함수의 성질에서 되게 많이 이제 쓰이는 게 역함수를 문제를 풀 때 직접 역함수 식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역함수 식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 이제 591번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591번에 나오는 문제 역시도 역함수를 직접 쓰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함수를 다루긴 다루는데 역함수 식을 일일이 써가지고 풀이한다기보다는 성질로 풀이를 많이 합니다. g 역함수에 f를 합성을 한 다음에 요거의 역함수를 전체에 하시고 나서 9. 그럼 아까 썼던 성질이 이거 있었어요. 합성함수 g 합성 f라고 하는 애를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얘네들의 연산 순서도 바뀐다. 그러면 저거대로 얘를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먼저 써야 되는 거잖아. 물론 역함수 붙여서 앞에 얘가 써지겠지. 이렇게 먼저 써지고, g 역함수의 역함수를 뒤에다가 쓸 거니까 g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 몇 대입해라? 9 대입해라. 그러면 g에다가 9를 대입을 하면, g에다가 9를 대입하면 몇 나와? 10 나오네요. 10. 그러면 f 역함수의 10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저거 어떻게 푼다고? 역함수 직접? 식 세우진 않는다고요. 요거의 값이 뭔가 나오는 게 궁금해. 그럼 k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함수 f 입장에서는 k를 집어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는 요런 구조라고 너네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함수 k에다가 f에다가는 k 집어넣었더니 10 나온다. 여기다 k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2k-4가 되고 얘가 10이 되려면 k는 7이 되셔야죠. k는 7이다.
그럼 얘가 7이라고요, 7. 그럼 저거 원하는 답이 7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지금 똑같은 거 2개 푼 거야. 역함수 성질 갖고 하는 거 똑같은 거 2개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19번에 보시면 595번 문제가 있는데 유형 19번에 595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 이런 그래프가 딱 등장하면은 추천하는 방법이 A, B, C, D를 다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보여드릴게. 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 다다다다다 A, B, C, D, E까지 A, B, C, D, E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당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이게 영상에서 얼마나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Y는 X라고 돼 있고요. 이게 Y는 FX라고 돼 있어. 그럼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쓰고 시작해. 뭘 쓰고 시작하냐? Y는 X라는 선을 이용해서 이쪽을 채우고 시작해요. 595번은 그렇고 596번도 그렇고 이쪽 채우고 시작해. 어떻게 채우냐면 봐봐. A를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 A를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A를 Y는 X에 대입한 거잖아. A를 Y는 X에 대입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A가 나와. 뭔 소린지 알겠죠? 그 다음에 B를 Y는 X에 대입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B가 나와. C를 Y는 X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C가 나와. D를 대입하면 D가 나와. E를 대입하면 E가 나와. 저거를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저걸 써놓고 나서 우리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게 F 역함수의 B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걸 이렇게 풀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풀 거야. 하나씩 천천히 풀게요. F 역함수의 B를 찾아야 되는 거지. 말 이해되시지? 그러면 여기 있는 F 역함수의 B부터 찾습니다. F 역함수의 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오는지 우린 아직 모르는데 얘를 역함수의 성질상 쓰면 F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계속 쓰이는 성질이야. 그럼 얘 뜻이 뭐라고?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니 이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요 함수 F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함수 F, 요 곡선에다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냐니까 B가 나와야 되잖아. B가 나와. 언제 B가 나와? 뭘 집어넣었을 때? C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함수 F에다가는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된다? 요게 C가 된다. F에다 C 집어넣어야 B 나오는 거예요. F에다 C 집어넣어야 B 나와. 그럼 여기까지 연산한 결과가 뭐라고요? C야, C. 그럼 저기서 끝이야? 아직 아니지. 뭘 구하라고?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F 역함수의 C를 구해달래. 그럼 같은 방식인 거예요. F 역함수의 C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C가 나오냐 이걸 풀어달라는 거지. F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C가 나오냐 이거잖아. C가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되지. 결과로 Y가 C가 나와야 되지. C가 나와야 돼. F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C가 나와야 되는데 F랑 만나는 거 찾아보면 여기잖아 여기. 뭘 집어넣어야 돼? D를 집어넣어야 C가 나와. F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D가 된다. 정리하시면 얘가 뭐야? D야 D.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답은 D다 이 얘기예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신다? 여기 이제 Y좌표가 됐든 X좌표가 됐든 좀 비워져 있는 거 채워놓고 시작하는 게 참 모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거 채워놓고 시작하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598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함수 F와 그 함수의 역함수는 반드시 뭐 기준 대칭이다? Y는 X라는 선 기준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내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야.
fx가 3분의 1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가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 함수와 fx와 f 역함수에 뭘 구하고 싶다? 교점의 좌표가 궁금하대. 그러면 잘 보셔봐.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라는 저 직선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직선을 여기다가 그릴 거야. 그러면 y절편 마이너스 2인 거 맞죠? y절편 마이너스 2고 x절편은 6이네. 6. x절편이 6인데 6. 그럼 요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이게 이제 fx 그래프죠. y는 fx 그래프. 이쪽을 좀 그려야 되겠네. 쭉.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 요거랑 요거의 역함수의 교점이야. 근데 앞에서 알려드린 게 뭐다? 함수 f랑 그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래. 그럼 여기 있는 요 하얀색 선을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시면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시면 이거의 역함수가 써질 거 아니, 역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겠니? 그래서 y는 x라는 선을 쫙 갖다가 그어봤어. y는 x라는 선이 여기 이렇게 쫙 있다고 해보자. y는 x라는 선이 쫙 있어. 지울까? 그냥 하지 뭐.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흰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 지금 있는데 흰색 선을 파란색 선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역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럼 대칭 이동을 해봐. 흰색 선을 파란색 선 기준으로 접어. 대칭.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짠 이런 식으로. 말 이해되시나?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접는다고. 요렇게 갖다가 접으면 여기 있는 요 흰색 선은 이렇게 접힐 거고 여기 있는 요 흰색 선은 이렇게 갖다 접는 거지. 말 이해되시지? 서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 선이 뭐다? y는 f 역함수야. 역함수. 이건 fx고 이건 역함수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점은 요 점이에요. 이 점. 둘 사이의 교점은 저기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방정식을 푼다라는 관점으로 교점을 많이 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는 2x-1이라는 어떤 애랑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요런 애랑 얘네들의 교점이 궁금하대.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궁금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 2x-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같다 해가지고 4x는 6이다. 뭐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게 된다고. 얘네 지금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 그래서 얘랑 얘의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네. 얘랑 얘의 교점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얘랑 교점이 궁금한 거지. 그럼 얘랑 교점이 궁금하면 애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거 식을 쓴 다음에 이거 식을 쓴 다음에 얘랑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필요도 없어. 그냥 어떻게 푸시면 되냐? 어차피 궁금한 게 이 점인데 이 점은 흰 선과 빨간색 선의 교점이기도 한데 동시에 뭐이기도 해 얘는? 흰색 선과 파란색 선의 교점이기도 해. 어차피 흰색 선과 파란색 선의 교점이니까 흰색 선에 해당하는 식이랑 파란색 선에 해당하는 식이랑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굳이 역함수 식을 쓰지 말고. 역함수 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요거랑 요거의 교점이라고 하는 얘는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기도 한 거니까 흰색 선이랑 파란색 선의 교점만 구해주셔도 무방하다. 똑같은 거니까요. 3 갖다 곱하면 x-6이 3x고요. 이거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6이라서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써져. 요거 x좌표가 마이너스 3인가 봐. 그럼 마이너스 3을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왜? 어차피 얘네들의 교점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 y좌표 역시도 당연히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라는 선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지는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건 이제 그래프로 쭉 정리를 해서 풀어드렸던 문제고요.
유형 20번까지 이제 문제들이 좀 나와 있을 건데, 문제가 만만하지 않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면서 채워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질문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뭐 그냥 해설 보고 대충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거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되니까요. 막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가세요. 뭐 그래야 좀 편할 거니까.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기 이제 뒤에 있는 마무리 실전 문제에 대한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